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률이 생활로 다가오는 공론장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박지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월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세운 프로젝트 땡땡은 대학연구소, 빠띠 그리고 오픈 거버넌스 랩이 도심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도시 재생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정책 법률 이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오디오 클립은 지난 2주 동안 진행됐던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조금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고요.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해움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이력에서 알 수도 있듯이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열린사회운동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이유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정보나 데이터 공개 운동과 이런 맥이 다 있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클립은 총 5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 정책과 알 권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령의 체계 그리고 알 권리,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들을 먼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법령의 체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법령은 현재 PT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법령의 체계에는 헌법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헌법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행정규칙, 자치법규, 이와 같은 5개 단계로 법령의 위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법률과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재생 관련 법령의 체계는 크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담당하는 법률과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도시재생법, 그리고 도시재정비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이름이 매우 비슷하죠. 네, 그리고 도시재생법 아래에 있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도시재생조례, 그리고 도시재정비법 아래에 있는 도시재정비조례, 그리고 도시정비법 아래에 있는 도시정비조례. 네, 이거는 각 법률의 혹은 조례의 풀네임은 아니고요. 줄여서 부르는 줄임말입니다. 네, 전체 풀네임은 이따가 같이 다시 살펴볼 텐데요. 네, 그리고 아래 친절하게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해당 담당 과의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각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드린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아마 해당 담당 공무원분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도시재생 법령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2003년 3월에 뉴타운 사업,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한참 진행이 됐었죠. 뉴타운 사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됐고, 이 위계 순서와는 반대로 2005년 12월에 해당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아까 줄임말로 도시재정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정비법이 2005년 12월에 제정이 되어 2006년 7월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이라고 불리웠던 이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은 이게 정부가 정책을 설명하는
포털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그림인데요. 기존의 재개발 정책은 주로 중앙주도 방식의 대규모 계획 중심, 그리고 각 지역의 지원이 좀 미흡했다면 도시재생 정책은 지역 주도의 바텀업 방식, 소규모 사업 중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형태로 좀 차별화됩니다. 네, 같은 포털에서 인용을 한 내용인데요. 기존 도시 개발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물론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과 방법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도시재생법, 그 도시재생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제2조에서 도시재생의 정의가 있는데요. 이따가 그 조문에 대해서는 각 법령의 조문 중 중요한 내용 같이 살펴볼 텐데 도시재생은 기존 재개발 정책과 달리 주민 역량 강화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시민분들이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본인의 권리를 잘 찾고 도시재생 정책이 조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당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주민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두고 본 강의가 기획되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3월 5일입니다. 올해 3월 초에 서울시에서 지금 보시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세운상가 일대 보전혁신 어우러진 도심 제조산업 허브 재생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3월 초에 보도자료를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조금 법률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상인 토지주, 사업시행사 등 뭐 80차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내 일몰 시점 지난 152개 정비구역 해제. 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됐죠. 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일몰 관련 행정 절차 마무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연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법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가운데 문단에 있는 곳인데요. 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금 그냥 봤을 때 좀 헷갈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운 재정비 촉진기구 전체 171개 중 일몰 시점이 지난 152개 구역은 미추진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라는 일종의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점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를 볼 때 조금 헷갈리는 그러니까 법령과 관련된 혹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법률과 조례를 읽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률에는 가장 첫 번째 조항으로 해당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해당 법률이 혹은 조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조금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세 가지 다른 법률의 목적을 비교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의 맥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법의 목적을 먼저 같이 보시면요. 네,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들이 주로 민간에 많은 역할이 부여되었다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까
해당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 점이 역시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런 표현으로 목적에 녹아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법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도시재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목적은 비슷한데요. 해당 사업들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과 좀 차별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도시정비법과 차이점이 이제 광역적으로 해당 정책이 진행된다라는 점. 도시정비법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인데요. 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해당 불량 건축물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네, 목적을 좀 살펴봤는데 좀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세 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까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보도자료를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법 제2조의 정의를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2조 5호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7호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네, 목적과 정의 조항은 굉장히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법률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세운 지역일 때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제7호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같이 진행된다라는 점인데요. 7호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계질서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아래 정비사업이나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각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그 위계질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도시재생법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보시면 이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관한 것들은 이 도시재생법에서 정한 게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법률 간의 관계가 조금 모호할 때는 각 법률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6조 제2항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네, 도시재생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해당 사업에서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면 정비 사업에 관련된 절차나 혹은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련 절차는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도시재생법의 이 정비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비사업법과 재정비 촉진 사업법에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도시정비법으로 넘어가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간의 관계, 그러니까 도시재생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시재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 두 법 간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면요. 도시재정비법의 정의 조항에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하는데요. 재정비 촉진 사업이란 이렇게 지정된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법에 보면 다시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법은 아까 광역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런 각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하에서 이런 해당 사업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법이 도시정비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조금 더 상위에 있다, 상위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미 지정이 된 정비구역에 추진되고 있지 않은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171개로 지정된 정비구역 중에서 이제 152개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고, 처음에 살펴봤던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민 역량 강화나 도심 기능 주민 역량 강화에 기반한 재생 정책으로 관리를 전환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정비 사업이 추진 중, 정비 사업이 해제된 부분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재생 정책을 추진을 하고,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 구역들은 단계적 순환적 정비 사업을 통해 산업 생태계 보호에 나선다. 이건 여전히 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만 단계적 순환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라는 점. 네, 이제 새 법률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보이실 텐데요.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 법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령의 체계에 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준비한 부분은 도시재생 정책과 알 권리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과연 해당 정책들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도시재생법,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조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법에 보면 제29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관한 내용들이 2항 이하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정부 단위의 도시재생정책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손쉽게 해당 홈페이지에 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화면입니다. 네, 뭐 이런 심포지엄도 현재 하고 있고, 뭐 행사 정보, 일자리 정보, 현황 정보, 지금 도시재생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현황 정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해당 포털은 좀 자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시도 서울도시재생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성격의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여러 현황이나 통계,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 뭐 보도자료들, 최근 소식들,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도시재생 포털을 검색하셔서 해당 포털에서 해당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사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조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조례 제2장에 보시면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라는 이름으로 해당 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제6조에 보시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이죠. 도시재생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는 심의자문위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따른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법 제8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도시재생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 자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정책,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는 이 해당 위원회에서 주요 내용들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도시재생법 제8조 제1항 각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들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구체적인 도시재생 정책에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좀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도시재생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하다. 네, 이렇게 문제 바로 질문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찾아가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보공개 관련된 사항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정보공개 종합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서울정보소통광장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시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 관련된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정리돼서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보시면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위원회 회의 정보라는 곳을 찾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각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각 위원회에서 시간별로 가장 최신 정보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회 개최 소식이나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같이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소통광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검색창에 정보소통광장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 이렇게 해당 포털이 바로 소개가 됩니다. 해당 그 링크를 눌러보면요. 아까 그 PT 화면에서 봤던 화면이 그대로 보이죠.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제목으로 회의 정보 탭으로 가셔서 위원회 회의 정보를 누르시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정보, 서울시 의회 회의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위원회 회의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가나다 순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최신 순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보이는 화면에 게시판에 2020년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그러니까 그 조례의 도시재생 정책을 좀 심의 자문하는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2020년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가 7월 23일에 이제 개최가 된다. 그러니까 개최에 앞서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다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정보가 포함돼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련된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회의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개최 소식은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도시재생위원회 이미 종료가 된 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석 대상은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16명, 그리고 안건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안 심의, 서대문구 관련된 안건 자문, 그리고 구로구 관련된 안건 자문, 은평구 관련된 안건 자문이 있고 부분 공개라고 해서 개최 결과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면 한글 파일로 공개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좀 다양한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파일 형태로 제공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2020년 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라고 해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사전 검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 16명, 그러니까 내부위원 2분, 외부위원 이름까지 성함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안건물 처리 내용, 이런 내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당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늦지 않은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 정보소통광장 포털에 오셔서
도시재생위원회를 클릭을 하시면 순서대로 해당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위원회 아까 같이 봤던 그 화면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도시재생위원회 키워드 검색으로도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함께 보셨던 화면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조례가 또 있는데요. 도시재생 정책의 또 한 축에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관련된 정책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결정 사항들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보시면 법 제34조 도시재정비법 34조에 따른 시민자문 도시재정비법 34조를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자문,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자문, 재정비 촉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문,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도시재정비법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이런 점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정비위원회도 역시 아까 봤던 정보공개 포털 서울시 정보공개 정보소통광장에 가보시면 도시재정비라는 키워드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미리 들어가서 해당 화면을 캡처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아까 보셨던 법에서 정한 이 5가지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최가 됐던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같이 살펴보시면요. 호소문제 2004 20층 대회의실에 참석이 총 19분이 참석을 했고 내부 3분, 외부 16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는 지금 이렇게 별표로 일종의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시재생위원회의 회의록과는 좀 구성이 많이 다르죠. 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은 이제 부동산의 매점 매석과 투기 관련된 거 이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역시 이제 참석자들이나 주요 내용들이 좀 일단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두 공개가 되는 시점에 해당 정책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와 좀 달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항까지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나 법에 해당 방식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운재정비 촉진기구 관련 아까 보도자료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의되고 자문되었다라는 점이 해당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 등 해제안 심의를 했는데, 네, 정비구역 해제 95개 구역 일몰 기간이 도래해서 95개 구역을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 정비구역이 이제 95개 구역이 이제 일몰 기간이 도래해서 해제했다라는 점이 해당 안건이 처리됐고, 네,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 등 일몰기 연장, 또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해서 계속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되고 자문되었다. 그리고 심의 결과까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법령의 체계,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이 좀 결정되는 서울특별시 단위에서 결정되는 도시재생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각 위원회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해당 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